김종인 체제가 출범을 하는데 뭐 당내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좀 반대 움직임도 있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이번에도 정강 정책을 먼저 건드리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당명 개정. 꽤 딱 지나가면 그때는 정책입니다. 그거 이외에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핵심은 저는 대선 주자가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2년 남았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벌써 뭐 10년 안에 8번째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거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김종인 비대위는 임기가 이제 내년 4월 재보선 때까지니까 뭐 한 10개월 남짓 임기가 되죠. 오늘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두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그때 이준석 최고위원도 대안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김종인 체제가 출범을 하는데 뭐 당내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좀 반대 움직임도 있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제가 어제 모 언론사 요청으로 제 2012년 이메일함을 뒤져봤어요. 2012년? 네, 2012년 제가 비상대책위원 할 때, 박근혜 비대위 그때. 네, 그때 이제 김종인 장관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특정 시기에 어떤 일들을 했냐, 김종인 장관이 우선순위로 뭘 가져갔느냐를 이제 봤는데, 이번에도 정강 정책을 먼저 건드리겠죠. 그때도 수순이 그렇게 됐나요? 네, 정강 정책에 있어가지고 보수라는 개념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걸 그때 보수 삭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당명 개정. 어차피 통합 미래한국당 합치니까 당명 바꿀 수 있죠, 그죠? 당명 개정이 하나 이제 뜰 테고요. 그러면 당색과 당 로고 이런 거 개정하는 작업이 초기에 좀 관심을 받을 테고요. 그게 딱 지나가면 그때는 정책입니다. 정책. 예,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개연성이 있고 이제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지금 이재명 지사 또는 이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버전의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수당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뭐 기본 수당 같은 느낌으로 본인의 기본 소득과 복지 혜택에 더해가지고 그냥 보편적으로 받는 수당 같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설계할 때는 작은 정부론과 엮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각가지 지출과 복지 서비스를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히려 보수의 정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개념도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했던 그 음해소득세 개념,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를 마이너스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부조를 해주는 개념 이런 것과 결부되면은 보수 버전의 뭔가 이런 그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양극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김종인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고 본인 저서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 그 경제 민주화 그거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를 많은 분들이 뭐냐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배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의 골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초기에 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전통적인 혁신의 문법이에요. 정강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체성과 노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걸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 사실 그거 이외에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이제 혁신의 또 하나의 전통적인 수단은 물갈이잖아요. 사람으로 혁신하는 건데. 물론 이제 당직 인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일정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거라는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그게 주는 임팩트는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노선과 정체성과 정책으로 하겠다 뭐 이거일 텐데 근데 여전히 핵심은 저는 대선 주자가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2년 남았어요. 때문에 이 당이 바뀐다 그리고 이 당이 다시 수권 능력을 회복한다. 예를 들어 삼리적 보수층까지 미래통합당에 뭔가 다른 정치적 기대를 지금까지의 실망과는 다른 정치적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는 그래서 누가 얼굴이고 리더가 누구냐? 누구로 대선을 치를 거냐. 김종인은 잠정적 관리자잖아요. 이분이 뭐 대선 나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일 텐데 근데 이 문제는 막혔잖아요. 당내에서 40대 경제를 잘하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비대위원장 못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이제 서랍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인물군,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겠죠. 그걸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혁신의 성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박 의원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못 만드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금 1년 10개월 남은 대선 관련해서 대선에서 저희 질문이 제기되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선 재수생들이 대통령 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대선에 나와가지고 인지도가 폭증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벼락스타가 대통령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벼락스타는 하지만은 그분은 그 앞에 충분한 정치적 커리어가 있었던 분이고. 다 10년 이상 정치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대선 후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뭐 통합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근데 없잖아요, 40대 그 안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왔던 인물들, 뭐 홍준표, 유승민, 뭐 기타 등등, 오세훈까지 후보로 거론됐던. 근데 이제 이 인물군들이 정강 정책이나 정체성이나 혹은 정책을 재포장해서 나온다 한들 국민들에게 어떤 감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저는 비대위 방식의 혁신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정통적인 방법은 아니다. 결국에 이제 바로 전당대회로 가서 차기 대선 주자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의 비전과 노선을 내놓고 치열하게 해서. 치고 박아서 국민적인 어떤 설득을 통해서 이 당권을 갖고 그 당을 바꾸는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일을 위임한 건데. 그럴 수 있는 길을 만들기에는 뭐 시간도 그렇고 약간 시간 벌기적인 성격인데 수단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고 보고 기본소득은 일단 이제 기본소득은 선점을 하기가 어려워요. 선점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으로 이 기본소득을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이 지금의 이제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복지국가의 모델이 있잖아. 그거 대신에 그걸 없애고 그냥 나눠주는. 이 방식으로 우파 버전으로 원래 기본소득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독일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복지국가가 지나치게 과잉된다 이런 판단하에 기존에 이제 그 뭐 복지국가 시스템이 아닌 그걸 다 없애고 대신에 그냥 바로 이 분배하는 소득을 분배하는 이런 식의 이제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건데 이미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재명 지사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진영에서 많이 나왔고 원래 더 그 이전부터는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걸 다시 꺼내 들고 우파 버전으로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선점 경쟁에서 뒤진 데다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뭐 논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논쟁을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있어요. 저는 기본소득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국가 이 체계보다 기본소득이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 사회 저소득층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그리고 실제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거고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당 노선을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서 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그럴 수 있을까? 뭐 또 통합당 안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한참 그것도 많이 그만한 또 김종인 위원장의 힘이. 그러니까 저는 뭐 신선하게는 볼 텐데 그걸 가지고서 당 혁신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까? 뭐 쉽지 않을 거다. 그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러면 대선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1년 10개월 정도인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쭉 간다고 했을 때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정책적인 전환을 크게 잡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그 울타리 자체가 커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소들이 뛰어놀든지 간에 지금 뭐 전혀 이거는 소를 키울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좀 목장 영토를 좀 넓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좀 개성이 강한 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뭐 좀 관심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 다 진흙밭입니다 지금 소들이 와서 다 폐사합니다 그냥 이거는. 일단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여러 가지 그런 통합당이 안고 있는 고민을 얘기를 한 거죠.